안녕하세요. 간서치 1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김정훈 작가님의 노는 만큼 성공한다입니다. 여러분, 논다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즐겁고 행복한 기분 드시나요? 전 한동안 논다라는 단어를 들으면 죄책감이 느껴졌어요. 전 자기관리에 집착하는 편이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시간을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쉬지 않고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늘 바쁘게만 살려고 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좀 아팠는데 컨디션이 안 좋은 와중에도 푹 쉬기보다 외국어 공부나 벽돌책, 독서를 하려는 저를 보고 이 책을 다시 만나야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는 게 재미있으신가요? 이 책에선 삶을 재미있게 살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해요. 창의성은 성공의 필수 덕목인데 이 창의성은 재밌게 살아야 샘솟게 되니까요. 사실 한국은 그동안 어른을 위한 놀이문화가 다양하지 못했어요. 이런 놀이문화 부재 속에 사행성 산업이 증가하면서 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폭탄주, 노래방, 고스톱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됐고요. 그런데 우리가 놀면서 느끼는 재미는 엄청나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과 같은 환희를 느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책에선 사소한 재미가 진짜 재미라고 강조하면서 새소리 듣는 게 재미인 친구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분은 소리만으로 50종류 새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해요. 이야기하다가도 새가 울면 잠깐만 하고 귀를 기울이고요. 이후 이 새가 어떤 새인지 설명해 준다고 하네요. 이 친구분의 지도 교수님은 150종류 새를 구별할 수 있었는데 지금도 시간이 날 때마다 이 친구분은 새소리를 들으러 다니신대요. 그럼 이와 같은 진짜 놀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책에서 알려주는 진짜 놀이는 다음과 같은 5가지 특징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놀 땐 즐거워야 해요. 태어나서 처음 미끄럼틀을 탈 때처럼 살짝 두려움이 동반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 된다면 그건 놀이랍니다. 놀이는 일상 경험과 구별되기 때문에 익숙한 사물이 낯선 새로운 의미를 갖게 돼요. 마치 아이들이 놀 때 빗자루가 총이나 칼이 되기도 하고 말이나 비행기가 되기도 하듯 말이죠. 이런 특징 때문에 놀면서 우리는 창의성을 무한대로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놀이는 내적 동기에서 출발해요. 상품이나 칭찬 같은 외적 보상이 없더라도 우리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 유발되는 행동이라는 거죠. 놀이를 할 때는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과정을 즐기게 돼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우린 놀면서 더 유연하게 생각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놀이는 스스로 선택해야 해요. 아무리 재미있더라도 억지로 시켜서 하면 절대 놀이가 아니에요. 사실 제게 독서는 놀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 좋아하는 책 읽기도 사장님이 주관하시는 독서 토론회로 바뀌니 더 이상 놀이가 아니라 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스스로 선택만 한다면 노는 것처럼 재미있게 일하기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출퇴근 시간을 비롯해서 일을 어떻게 수행할지 우리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니 더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지각된 자유감이라고 일컫는데요. 즉 실제 자유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자유로운 선택으로 느꼈는가가 우리가 재미를 느끼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만약 지금 여러분의 삶과 일이 즐겁지 않다면 이런 점에서 여러분이 선택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우린 일하지 않으면 게으름을 피운다고 생각하곤 하는데요. 이 책에선 일 중독자와 일 잘하는 사람은 다르다고 이야기해요.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법정 근무 시간만 일하지만 일 중독자는 자신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그들이 실제 일하는 걸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시간을 일하기보다는 걱정하면서 보내는 게 태반이랍니다. 이렇게 늘 걱정하면서 행복한 순간에도 행복을 즐기기보다 불안해하는 환자들을 이 책에선 불행을 준비하는 강박증 환자라고 일컫고 있어요. 미시간대 심리학자 놀렌 획스만 교수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는 현상을 오버싱킹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버싱킹은 지나치게 생각이 많아 부질없는 걱정이 떠나지 않는 현상인데요.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걱정, 이미 내뱉은 말에 대한 후회, 다른 사람에 대한 근거 없는 의심 같은 게 바로 이 오버싱킹의 대표적인 예예요. 사회적으로 성공할수록 우리의 의사결정은 더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결정하기 전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우리는 오버싱킹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리더의 오버싱킹은 부하 직원들을 불안하게 해요. 게다가 이건 쉽게 전염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조직의 팀워크를 붕괴시킬 수도 있어요. 네덜란드의 역사학자 요한 하이징하는 인간을 놀이하는 존재인 호모 루덴스라고 정의했어요. 그는 인류 문명이 놀이 속에서 놀이로서 만들어졌고 진화를 거듭해왔다고 주장하는데요. 놀이는 문화에 종속되어 문화에서 뻗어나온 갈래가 아니고 오히려 음악, 미술, 스포츠, 문학이 놀이에서 파생된 창조적인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이 오늘 놀이를 한다는 건 놀이로 구축된 인류 문명사를 이어가는 심오한 의미와 깊이를 갖는 거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디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행복하고 재미있는 삶 시작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오늘도 힐드 책방에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사랑에 관한 책으로 찾아뵐게요.